가연쌤. 여러분 안녕하세요. 커뮤조아 가연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기출 유형 문제 4회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1 워크시트에서 고급 필터를 수행하시오. 자, 이 데이터에서 주어진 문제가 휴직 종료일이 2025년이고 휴직명이 육아로 시작하면서 휴직 기간이 휴직 기간이란 필드는 없네요. 휴직 기간이 11개월 이상인 데이터. 근데 아래 식이 있습니다. 휴직 기간은 휴직 종료일 빼기 휴직 시작일을 30으로 나눈 값이 휴직 기간이에요. 그래서 성명, 성별, 휴직명, 휴직 시작일, 휴직 종료일, 직급, 열만 순서대로 표시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조건을 L2, N3 네, 여기다가 지금 3개의 필드에 걸쳐서 조건을 작성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조건이 휴직 종료일이 2025년이고 그래서 year 함수를 줬습니다. 그럼 수식으로 작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year 휴직 종료일이 휴직 종료일 누르고 저는 F4를 3번 누르겠습니다. 딴딴딴 안 눌러도 돼요. 고급 필터 계속 질문하시더라고요. 안 누르면 안 되나요? 상대 참조하면 안 되나요? 상대 참조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건서식에서는 우리가 열고정을 반드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서로 맞춰주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2025 자, 이렇게 자, 첫 번째 조건 됐고 그 다음에 휴직명은 육아로 시작하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필드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쓰는 거죠. 그럼 필드 이름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휴직 기간은 여기다 휴직 기간이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없는 필드니까. 필드 이름이 없죠. 그럼 휴직 기간이라고 쓰셔도 되고 그냥 조건 나는 는으로 시작하는 조건식이기 때문에 그냥 조건으로 할 거야. 그래서 조건 바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어떤 거죠? 휴직 종료일 빼기 휴직 시작일 나누기 30이 휴직 기간인데 그게 11개월 이상인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가겠습니다. 휴직 종료일 빼기 휴직 시작일을 나누기 30을 한 값이 휴직 기간인데 그 값이 12개월 이상이야 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행이 true가 나온 거 보니까 지금 조건에 맞는 값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육아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서 지금 3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데이터로 봤을 땐 첫 번째 행은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죠? 고급 필터를 하려면 어떤 필드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야? 성명, 성별, 휴직명, 휴직 시작일, 휴직 종료일, 직급이에요. 성명 지금 제가 컨트롤 키 누르고 하는 거고요. 지금 다 이어졌네. 그럼 성명 찍고 성별, 휴직명, 휴직 시작일, 휴직 종료일. 네, 직급은 제일 나중이라서 먼저 이어진 거 먼저 컨트롤 C 복사를 하시고 LO 여기죠. 컨트롤 V를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직급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컨트롤 C 누르시고 여기다가 컨트롤 V 자, 일단은 이거를 연속으로 이어서 필드 이름을 먼저 작성을 하시고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고급 필터를 이용해서 필터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컨트롤 A를 눌렀습니다. 지금 여기 제목이 없어요. 연결된 셀에 데이터가 없다 하는 경우에 컨트롤 A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범위를 인식을 하죠. 아니면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선택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고급 들어가서 근데 범위가 이상하게 잡혀있네. 그죠? 이거 그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 범위를 다 넣고 조건 범위 여기를 넣고 그 다음에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 성명부터 직급까지 필드를 넣고 확인. 자,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자, 글씨가 잘려서 글씨를 여기를 열을 확장을 할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게 늘리셔도 되고 잘린 채로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저장하시고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고급 필드 됐고요. 조건문서식. 조건문서식은 제가 식을 여기다 입력을 할게요.
이게 입력해서 비교를 하고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푸는 방법이에요. 직급의 첫 글자가 숫자. 자, 직급. 앞에 1 나왔어. 그죠? 그럼 직급의 첫 글자가 숫자인 행 전체에 대하여 글꼴색은 테마색 파란 강조 1,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인 꼴로 할 건데 is number 함수가 나왔어요. is number은 뭐죠? 숫자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find가 나왔네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find를 찾았는데 지금 숫자를 찾을 수는 없잖아요. 숫자가 다 다르잖아요. 1, 4, 6, 2 다 다르죠. 자, 그런 경우에 규칙을 찾으셔야 돼요. 지금 숫자인 경우에 뒤에 다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냐면 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급. 그러면 급을 찾으면 급이 있다면 숫자로 표시가 되겠죠. 급이 없으면 오류가 뜰 거예요. 그죠? 그럼 숫자로 표시된 걸 is number 안에 넣어서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find부터 가볼게요. find. 자, find 함수는 찾는 함수예요. 뭐를 찾는다 그랬죠? 급을 찾을 거야. 왜? 숫자 뒤에는 무조건 급이 들어가 있으니까. 쉼표 어디서? 직급에서. 자, 우리 조건부서식은 여기서 어떻게 F4 빵빵빵. 자, 일단 그러면 2라는 숫자가 나왔죠. 그럼 얘를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급이 없으면 오류가 뜬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급을 찾았으니까 숫자 있는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is number 함수를 넣으면 되겠죠. is number 안에 방금 find로 찾은 숫자를 넣게 되면 출력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숫자가 없으면 오류라도 숫자가 아니니까 false로 뜨는 거고 숫자인 경우에 true로 뜨는 거죠. 자, 그대로 수식 복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거 이렇게 다 내려서 확인하실 필요 없어요. 시간도 없는데 첫 번째 셀에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잡을 때 필드를 제외한 나머지를 잡아주시고 자, 여러분들이 조건부서식 결과가 이상하게 나와요 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열 고정 안 했을 때 또 필드까지 잡았을 때 알겠죠? 그런 경우에 결과가 다르게 나오죠. 홈 가서 조건부서식 세규칙 하죠. 그 다음에 수식 갑니다. 그 다음에 붙여넣기. 자, 서식에 뭐죠? 글꼴색. 테마색은 여기서 찾는 거예요. 파란 강조 1 이건가? 파란 강조 5네. 그럼 이건가? 파란 강조 1. 그죠? 이렇게 굵은 기울인 꼴. 이렇게. 자, 그러면 숫자가 있는 데이터들만 다 찾아줬어요. 자, 이거는 다 지우겠습니다. 딜리트 눌러서 지웠어요. 기본 작업이 최근에는 이 기본 작업 1에서요. 고급 필터, 조건부서식, 페이지 레이아웃까지 다 푸는 유형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어느 시트에서 하는 거지를 정확하게 보고 가셔야 돼요. 네, 기본 작업 2 가겠습니다. 자, 페이지 레이아웃 엄청나죠?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인쇄 설정을 할 거예요. 페이지 레이아웃은 인쇄 설정하는 거죠. 그럼 페이지 레이아웃 탭을 먼저 띄워놓고 가는 거고요. A열, B열이 페이지마다 반복 그러면 인쇄 제목 누르셔도 되고요. 요거 누르셔도 돼요. 반복한다는 얘기가 인쇄 제목을 말해요. 그러면 여기 반복할 열이죠. A열, B열이니까 반복할 열을 잡고 A, B를 딱 넣으시면 A, B 열이 들어갑니다. 가로 가운데 인쇄야? 그러면 여기 가서 여백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가로 체크. 그 다음에 인쇄 방향은 페이지 탭에서 가로 방향. 그 다음에 행이 추가가 되어도 행은 높이죠. 높이는 한 페이지에 인사가 되게 나오고 최대 2페이지. 그러면 뭐냐면 이 너비는 무조건 지금 이거는 뭐냐면 높이는 무조건 한 페이지로 축소가 되는 거고 너비는 그냥 2페이지에 맞춰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바닥글 오른쪽 구역에는 시트 이름이 요게 시트 이름이요. 요거 시트 이름이 그 다음에 확인 머리글 왼쪽에는 페이지 번호가 표시 예와 같이 자 페이지 번호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현재 페이지 번호가 1이면 이건 현재 페이지를 나타내는 거고 전체 페이지 번호가 3이다. 그러면 3페이지 중 1페이지 그럼 이건 1페이지를 나타내는 거고 이게 전체 페이지예요. 전체 페이지 3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쓰는 거예요. 페이지 중
이게 1이죠. 그리고 페이지. 띄어쓰기 숫자 바로 붙여쓰기 아니면 띄어쓰기 잘 보셔야 되고요. 네. 그럼 다 됐어. 이걸 굳이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인쇄 미리 보기를 열면 이렇게 지금 가로 방향으로 2페이지가 됐고 지금 여기 표시된 거 그 다음에 AR, BR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 자, 계산 작업. 회원 코드 환불 유형. 회원 코드 환불 유형 환불 코드. 요거네요. 환불 코드를 이용해서 환불 상황을 여기 영역에 표시하시오. 회원 코드에서 환불 코드와 일치하는 값이 있다면 환불 유형으로 바꾸시오. 자, 무슨 얘기죠? SSWCA001인데 환불 코드가 CA예요. 그럼 여기 CA가 있는지를 찾는다는 얘기죠. 어떤 함수로? find로 찾을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find로 찾아서 그 값이 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값이 숫자로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바꾸라 했냐면 이 환불 유형으로 바꾸래요. 그러면 뭐냐면 CA가 있다면 이거 확인 취소로 바꿔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단 환불 유형 양 옆에는 빈칸을 추가하세요 이랬어요. 자, 일단 주어진 함수가 replace, length, find 함수를 줬습니다. replace는 바꿔주는 거. 무슨 얘기야? CA를 확인 취소로 바꾸는 게 replace예요. length는 글자의 크기. CA가 두 글자죠. 그래서 두 글자를 읽어서 두 글자만큼 확인 취소로 바꿀 거야. 그런 얘기가 되고요. find는 이 값을 찾는 거예요. 아, 근데 다 CA가 다 있네. 그죠? 그럼 CA 자리에 이 옆에 있는 환불 유형이 다 들어가겠네요. 자, 우리가 제일 쉽게 찾을 수 있는 거 find부터 갈게요. find. 뭘 찾는다고? 이걸 이용해서 찾으라 했기 때문에 그냥 이걸 찍으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없다 하는 경우에는 큰 따옴표 CA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거를 수식을 밑으로 복사를 할 거고, 그죠? 이거는 따로 떨어진 셀이 수식에 참조가 됐다면 이 셀은 F4 눌러서 고정을 한다. 알겠죠? 이 값을 어디서 찾아? 여기서 찾겠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이 4라는 값이 나왔는데 이 4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 둘, 셋. 지금 이 4라는 의미는 뭐냐면 CA의 위치예요. 그럼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 C가 요 들어가는 요 위치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바꿀 거는 이 네 번째에서 글자 수만큼 두 글자를 이걸로 바꾸겠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시작 위치가 되는 거예요. 어떤 함수에 들어가는 시작 위치? replace 함수에서. 자, replace 갑니다. 자, replace 누구를? 이 문자를 바꿔. start 넘버가 나왔네요. 몇 번째부터? 방금 찾은 네 번째부터. 근데 글자 수는 어떻게 할 거야? length로 가죠. length가 글자 수고 이만큼 이 글자 수만큼 바꿀 거야. F4.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네 번째부터 두 글자를 바꿀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new text 어떻게 바꿀 건데? 뭐죠? 이 문자를 넣을 건데 그냥 이 셀만 찍는 게 아니라 이 셀을 그냥 찍으면 그냥 띄어쓰기 없이 바뀌어져요. 볼까요? 이렇게. 근데 확인 취소 양옆이 띄어져야 돼. 이 양옆이 띄어져야 돼. 그럼 여기서 띄어쓰기는 어떻게 하느냐? 문자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연결. 셀과 연결은 이렇게 앰퍼샌드로 연결하시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바뀌네? 이해되셨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딱 보셨다면 쉽게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안 보고 가면 좀 힘들어요.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생각할 시간을 줄여주는 거니까 잘 보시고 잘 익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는 표 1의 회원 코드, 그 다음에 표 2를 이용해서 회원 코드 왼쪽 세 글자 SSW, SSQ, SSQ 없네? 세 글자. 그러니까 일단 여기 세 글자를 가지고 여기서 찾을 거예요. 없는 게 있어요. 그죠? 표 2의 수강료를 찾아서 나누기 30한 값을 구할 거예요. 수강료로. 없는 게 있잖아. 그죠? 없다면 0으로 표시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주어진 함수를 보니까 VLOOKUP은 뭐죠? 이 앞에 세 글자를 찾는 게 VLOOKUP이죠. 왼쪽에서 찾아줘야 되는데 레프트 함수가 아니고 미드 함수가 나왔네요. 그죠?
미드를 가지고 첫 번째에서 세 글자를 가지고 여기서 찾을 거야를 해서 일단 그렇게 찾겠습니다. 자, be, look, mid 어떤 값 여기에서 첫 번째에서 세 글자를 가지고 찾아. 어느 표에서 얘를 찾아서 이 값을 추출할 거야. 따로 떨어졌으니까 F4. 그리고 몇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지 없는 값에 대한 오류가 뜨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오류가 뜨잖아요. 왜? 없으니까. 그러면 오류가 떴다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일단 이 수강료에다가 나누기 30한 값을 할 거예요. 여기다가 나누기 30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어진 함수가 어떤 함수를 줬냐면 quotient 함수를 줬어요. quotient 함수는 이 수를 나눌 거예요. 30으로. 이건 심표로 구분을 해야죠. 함수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몫을 구해주는데 정수 부분만 구해줘요. 뒤에 소수점을 다 없애주는 함수가 quotient 함수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계산할 거야. 근데 없으면 0으로 계산해. 그걸 누가 해? if 에러가 하죠. if 에러 없으니까 오류가 뜨겠죠. 자, 이러면 0으로 계산해가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값이 구해집니다. 근데 이거 빼기는 뭐죠? 자, 이거 0이 아니고 왜 빼기로 나타나? 이걸 0으로 바꿔도 이게 0인 값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빼기로 나타나냐면 지금 형식이 회계 형식으로 미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 형식에서 0은 빼기 표시예요. 알겠죠? 이거 틀린 거 아니라 0인데 회계라서 빼기로 보여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문제 풀었고요. 네, 3번 환불 유형. 환불 유형에 대한 전체 환불 유형에 따른 비율을 여기다가 구하세요 그랬어요. 자, 배열 수식으로 작성을 할 거고요. sum, if, counter를 줬습니다. 비율은 부분 나누기 전체이기 때문에 counter는 전체 비율, 이거의 개수를 구할 때 counter를 사용을 할 거고 앞에 sum, if를 통해서 배열 수식을 할 건데 조건이 이거예요. 자, 근데 확인, 취소, 감정 보류, 환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확인, 취소, 감정 보류는 있는데 환불이 무료 환불 지금 할인 환불 이렇게 환불이 뒤에 있네요. 그죠? 이거는 바로 찾을 수가 있는데 환불은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해줘야 되냐면 일단 if문이 있기 때문에 환불에 대해서 먼저 찾을 거예요. 이 값이 환불인 경우 어떻게 찾을 거냐면 이 조건의 이 환불 유형 이 값이 환불이면 전체 값에서 이거 전체 개수에서 지금 확인 취소에 대한 개수와 그 다음에 감정 보류에 대한 개수를 빼면 환불에 대한 개수만 남겠죠.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확인 취소 이 값에 대한 개수부터 한번 구해 볼 건데요. sum, if 조건식을 할 때는 가로 안에 넣으라 그래서 제가 가로를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인 경우에는 가로를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 값에서 따로 떨어졌으니까 F4는 네, 이거 찍을게요. 환불 확인 취소이면 개수를 구할 거니까 1씩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확인 취소에 대한 개수가 나왔거든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는 감정 보류에 대한 개수고 이거는 환불에 대한 개수가 나오겠죠. 근데 환불은 찾을 수가 없으니까 0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우리가 이 K11이라는 이 값은 셀을 읽어준 거죠. 근데 임의로 텍스트로 입력을 해서 조건식으로 쓰겠습니다. 자, if K11을 지금 제가 못 찍으니까 바로 그냥 쓸게요. 환불이면 전체 데이터에서 카운터 여기에서 뺄 거예요. 뭐를 뺄 거야? 이 값은 if문에서 아닐 때 계산할 값으로 사용이 될 거예요. 일단은 자, 컨트롤 C 누르고 자, 뭘 뺄 거냐면 sum if 이 값이 확인 취소
인 경우 일식 더한 값 빼기.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전체 값에서 확인 취소 값만 빼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뺄 거냐면 이 값이 감정 보류인 거를 또 빼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귀찮으니까 그대로 네, 여기까지 컨트롤 C 누르고 빼고 여기는 감정 보류라고 쓸게요. 감정 보류. 자, 식을 잠깐만 이해를 하겠습니다. 환불인 경우에는 전체 개수에서 확인 취소를 빼고 감정 보류를 빼고 그게 아니야 이렇게 알겠죠? if 문이니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지금 요 옆에 있는 값을 일단은 계산할 거예요. 알겠죠? 맨 마지막에 if 가로를 닫으면 일단은 지금 이거는 값이 그게 아니니까 나온 거죠. 그러면 6개, 7개, 5개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전체 값에다가 나누기 카운터 이거의 개수를 구해주면 이렇게 비율이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어떻게 했냐면 지금 환불은 조건으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 환불이 무료 환불, 할인 환불이에요. 딱 떨어지는 값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셀을 찍어서 조건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건 못 찾거든요. 그래서 이 값은 이 셀을 찍어서 개수를 구하지만 이 환불인 경우에는 전체에서 이거를 뺄 거야. 왜냐하면 이거 전체 개수에서 이거의 개수를 뺀 게 환불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해되셨죠? 4번 문제 고객평. 지금 고객평을 이용해서 불만인, 조금 불만, 많이 불만, 불만이 많네요. 자, 불만인 고객평의 개수를 여기 이거는 개강 전인 경우와 이게 전 후로 돼 있는데 개강 전과 개강 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조건으로 들어갈 부분이 일단 이것도 배열 수식이기 때문에 질병이면서 전인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에서 내가 찾을 값이 전을 찾아줘야 돼. 조건으로 사용될게. 그죠? 일단은 주어진 함수가 is error, not search, write, sum if예요. 개수는 sum if로 구할 건데 어떤 값을 찾을 거냐면 질병을 찾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전, write는 이거 전을 후를 잡기 위해서 write가 나왔고 그러면 질병을 찾는 함수가 search 함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search를 통해서 이 값을 찾아. 그리고 넣어. 질병을 찾아. 이렇게. 자, 질병을 찾아줬는데 만약에 없으면 value 5가 뜨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이 1인 값이 찾았으니까 이 1인 값이 true가 나오고 이 오류 값이 false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오류인 경우에 해당하는 함수 is error를 씁니다. is error. 자, is error는요. 어떻게 바뀌냐면 보세요. 방금 있는 값이 true였는데 false가 됐어. 지금 오류가 떠서 없는 게 오류인데 true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건 있는 거고 이건 없는 거죠. 그럼 이걸 false를 true로 바꾸고 true를 false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어떤 함수가 나왔느냐? not 함수가 나왔어요. 바꿔주는 함수. 자, 그러면 이제 제대로 찾아줬습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이거를 여기다 쓸 거예요. 배열 수식으로. 여기는 한 셀만 잡았지만 여기는 여러 쫙 해서 범위를 넣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먼저 뭐부터 갈 거냐면 search 함수부터 가고 이 값을 찾을 거예요. 어떻게? 이 범위에서 고정. 자, 그리고 우리가 수식을 아래로 복사하는데 오른쪽으로도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열고정을 합니다. 딴딴딴. 자, 일단 찾아줬는데 찾은 값에서 오류가 뜬 경우를 true로 만들고 오류가 뜨지 않은 경우를 false로 만드는 is error 함수 안에 먼저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true, false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바꿀 거야. 그래서 뭐가 할 거야? not. 이렇게. 자, 그러면은 true, false 다 바뀐 상태고
그러면 다 하면은 이제 true 값이 나온 거죠. 그러면은 내가 개수를 구하려면 이 값이 true인 값이에요. 그죠? 그러면 sum 갑니다. if. 자, 여기에 들어가는 이 첫 번째 조건, 이 값, 이 true인 값과 또 두 번째 위의 개강전 그거를 찾기 위해서 이 값을 매치를 할 거고, 위에 전후 값이 있는데 전이랑 값이랑 매치하기 위해서 오른쪽 값만 가져가고, 오른쪽 값 지금 못 찍어서 이거 찍고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얘도 오른쪽으로만 복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빵빵 에서 한 글자랑 일치하는지를 세고, 그죠? if니까 콤마 1 이 조건, 네, 그러면 조건이 맞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조건 가로 색깔이 조금 달라서요. 지금 조건 가로가 이게 보라색이라서 지금 보라색으로 끝나야 돼요. 지금 search 가로, 그 다음에 is error 가로, not 가로, 그 다음에 조건 가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가로 됐고, 그 다음에 가로 딴딴 하고 엔터. 자, 그러면은 답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복사를 하면 개수가 나오죠. 이렇게. 아마 이해는 되셨을 것 같아. 그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select case문을 이용해서 할 거고, 비주얼 베이직 가서 삽입 모듈, 삽입 프로시저, 펑션, 그 다음에 fn, 네, fn 회원이고, 네, 여기는 회원 코드가 들어가요. 자, 회원 코드 select case문이고, 회원 코드 두 번째, 세 번째 글자가 SW. 그러면 내가 찾으려고 하는 거는 지금 mid 함수를 줬네요. mid 회원 코드에서 두 번째에서 세 번째야.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니까 두 글자를 말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case SW 이면 fn 회원은 테니스, 이렇게. 자, 그리고 반복이 되니까 이걸 그대로 복사 붙이고, 네, 이거는 엔터 치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cc 그 다음에 당구, 그 다음에 wb 대문자네요. 이거는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문제에서 대문자로 썼으니까 대문자로 입력을 해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럼 case else 하고 fn 회원은 빈칸이야. 그 다음에 select문 끝났으니까 end select로 끝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하고 는 fn, 네, 회원. 자, 요거 들어가서 회원 코드를 넣고요. 답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띠리링 누르면 나왔어요. 이렇게. 네, 이거는 아까 걸 지우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 작업을 할 때 여기 다른 셀에다 연습을 하고 그냥 지우지 않고 저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은 채점은 여기에 있는 이런 값들을 채점을 하고, 기존에 있는 이 데이터는 수정하시면 안 되고 삭제하셔도 안 돼요. 그러면 이 문제 계산 작업 다 0점 처리가 됩니다. 근데 EBSL에 데이터를 입력한 거는 채점 대상이 아니라고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정확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기존에 있는 데이터 외에 다른 곳은 건들지 않습니다. 알겠죠? 다 지우고 오시는 게 좋겠죠? 피벗 테이블. 자, 피벗 테이블 여기 보면은 지금 B3부터 시작이에요. 그럼 B3 찍고 시작하겠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서 CSV 파일을 가져올 거예요. 자, 근데 데이터 머리글 표시도 있고, 지금 여기를 보니까 계산 필드를 추가를 하네요. 만약에 계산 필드 추가하는 게 없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목적지도 그룹화가 되어 있거든요. 문자 그룹화. 그런 경우에는 삽입 피벗 테이블로 외부 데이터 원본으로 가져오면 못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데이터 메뉴를 이용해서 가지고 오셔야 되고, 텍스트 파일이니까 이거 바로 누르셔도 되고, 파일에서 누르고 텍스트 누르셔도 됩니다. 지금 바로 떴네. 그러면 여행 티켓팅 파일을 불러옵니다.
지금 C 드라이브 OA 폴더에서 가져온 거고요. 자,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떠요. 근데 내가 이거를 다 가져올 게 아니거든. 그래서 데이터 변환을 반드시 눌러주셔야 되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게 쉼표로 분리된 거, 분리기호, 그 다음에 요거 글꼴 깨지는 거 이런 거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다 세팅하시고 데이터 변환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쿼리 편집기가 뜨고요. 자, 여기서 뭐를 할 거냐면 필요 없는 거를 열 제거를 할 거예요. 생년월일 가져올 거고 접수번호 안 가져오죠. 그러면 열 제거 누르시고 이름 안 가져오고 생년월일 가져오고 기본 운임비, 자석 구분, 출발일, 목적지, 체류일 다 갖고 오네? 그럼 이제 다 됐어요. 그럼 여기서 세팅할 일이 없죠. 그럼 다 끝났다. 그러면 이거 콕 찍고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를 꼭 눌러주셔야 돼요. 이거 위에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네, 여기서 피벗 탭을 보고서 누르고 이렇게 하면 새 워크시트가 만들어져요. 자, 여러분들 모르고 새 워크시트 만들었다 하는 경우에는 이동할 수 있지만 지금 기존 워크시트로 선택해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계산 필드를 만들고 문자 그룹화를 할 때는 이걸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쿼리 연결, 쿼리 및 연결 창이 뜨고요. 이거는 지금 내가 쿼리를 형태로 가져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X 누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실패해서 계속 불러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엔 여기에서 잘못 불러온 거를 삭제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은 삭제 누르지 마시고요. 쿼리를 이용해서 불러온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먼저 맨 위에가 좌석 구분. 그럼 좌석 구분은 필터. 맨 왼쪽이 목적지. 근데 목적지가 2가 더 있네요. 이 목적지 2는 이 목적지를 이용해서 그룹화가 된 거예요. 알겠죠? 같은 이름인데 번호가 다르다 하는 경우에는 이 값을 가지고 이용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출발일이 열 부분, 그 다음에 지금 감령용으로 기본 운임비에 합계가 계산되고 추가비가 계산됐는데 추가비는 만들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기본 틀을 다 갖고 왔으니까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만들어 그랬어. 그랬더니 이름들이 나타났고 자, 그 다음에 체류일 곱하기 20만이 계산된 추가비 계산 필드를 추가를 할 건데 지금 문제는요. 지금 여기를 보니까 추가비라는 계산 필드 앞에 합계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냐면 여기 가서 필드 및 항목 집합 가서 계산 필드를 만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추가비라고 쓰게 되면 자동으로 합계 추가비가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가 보여지는 화면은 추가비예요. 그래서 추가비를 미리 쓰면 안 됩니다. 합계 추가비와 추가비는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필드 1로 그냥 계산할게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체류일 곱하기 이 딴딴딴딴딴 이거를 그냥 추가 눌러서 확인 버튼 누르면 필드 1이라는 필드가 만들어졌는데 이 이름을 우리가 추가비로 바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추가비를 바꾸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추가비로 바뀌었잖아.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목적지 필드 이거를 지금 그림처럼 할 건데 지금 아시아와 기타로 나눠졌는데 뉴욕, 런던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아시아 그룹이죠. 그러면은 그 부분만 블럭을 먼저 잡을게요. 이거 잡고 여기는 아니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쫙 잡아주세요. 이거를 오른쪽 바로 가기 누르시고 그룹 누르면 하나의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그룹 이름은 아시아야. 그 다음에 뉴욕 이 부분도 역시 그룹을 합니다. 그럼 이거는 기타야. 지금 아시아 자동으로 지금 그룹이 두 개니까 요약 부분합이 만들어졌죠. 다 끝나고 나서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고 자, 근데 그룹화를 한 다음에 필드 설정을 이용해서 아시아별, 기타별을 만들래. 그럼 여기다 별을 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어떻게? 필드 설정은 오른쪽 바로 가기 필드 설정을 가서 요 형식 요거죠. 그럼 여기 문자가 아시아란 문자와 기타란 문자가 있는데 그 뒤에 별 표시를 사용자 지정 가서 문자니까 골뱅이고 골뱅이 뒤에 별을 넣을 거예요. 이렇게 확인.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이 요약은 어차피 안 보이는 거니까
그럼 총합계까지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 형식으로 가면. 자, 그 다음에 좌석 구분은 일반석과 할인석만 필터. 지금 여기 좌석 구분이 나타나 있는데 일반석과 할인석만 여러 항목 선택하시고 이렇게. 그럼 두 개 좌석만 표시가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기본 운임비. 지금 기본 운임비인데 표시 형식을 값필드 설정.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 바로가기 누르시고 필드 표시 형식 가서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천 단위 구분교가 되어 있죠. 그럼 천 단위 구분교를 하고 난 뒤에 확인. 그 다음에 추가비의 표시 형식은 쉼표 스타일. 셀 서식의 쉼표 스타일이에요. 셀 서식의 쉼표 스타일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추가비를 다 블럭을 잡고 가셔야 돼요. 자, 처음에 잡고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잡고 갑니다. 셀 스타일의 쉼표 스타일은 여기서 오른쪽 바로가기 누르시면 이거거든요. 요거. 아니면 홈 탭에 가면 요거예요. 알겠죠? 이거 이렇게 하면 회계 형식인데 회계 단위가 없는 회계 형식이 쉼표 스타일입니다. 자, 나머지 사항은 동일하게. 이거 무서운 문제야. 자, 나머지 사항이 뭔가요? 먼저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부분합. 지금 이건 부분합이 없잖아. 그죠? 그러면은 부분합 표시 안함 하시고 그 다음에 총합계. 지금 이거는 열 총합계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행 총합계가 없는 상태에 열 총합계만 있는 거예요. 그럼 열의 총합계만 설정. 자,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부분. 이거는 날짜 그룹화가 문제 없었는데. 자, 날짜 그룹화는 문제 없어도 할 수가 있죠. 1사분기, 2사분기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룹을 갑니다. 날짜, 분기로 해. 이렇게. 똑같이 된 건가요? 지금 요것만 볼까요? 네. 지금 여기 4분기까지. 자, 근데 다 끝났는데 아까 분명히 여기를 쉼표 스타일로 했잖아요. 근데 사라졌어요. 이거를 그룹화를 다시 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다시 읽어줬네요. 그러면은 다시 잡고 지금 이거는 셀 서식이기 때문에 일일이 블럭을 다 잡고 가셔야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홈에 가서 쉼표 스타일. 자, 그러면 지금 똑같아졌네. 빈 셀 표시도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장. 자, 이거는 X 누르셔도 됩니다.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는 경우에 필드 목록 띄워놓고 하시면 되고요. 네. 자,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A3부터 20 영역을 클릭수의 셀색 기준으로 정렬. 색깔이 같으면 노출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해라. 근데 지금 이게 셀 병합이 돼 있어요. 그죠? 셀 병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만 블럭을 잡고 가는 게 편하니까 정렬 갑니다. 그리고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체크 해제. 왜? 필드 머리글을 안 잡고 왔으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면 이게 A열, B열, C열, D열, E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근데 지금 클릭수에 클릭수는 C열이죠. 그럼 10C를 정렬하겠다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셀 색으로. 자, 색깔이 있네. 위에 표시. 기준 추가. 이번에는 노출수. 노출수는 B열이에요. 열 B. B열을 내림차순 정렬. 됐어. 확인. 자, 그러면 정렬이 끝났고. 네, 이렇게 블럭을 다 잡고 가도 사실은 이게 이렇게 셀 병합이 된 거는 이 필드 값을 읽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나눠진 거는 못 읽습니다. 어쨌든 셀 병합됐다 그러면 요 데이터만 가지고 A열, B열, C열, D열, E열 그 값으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효성 검사 도구를 이용해서 D5부터 20 이 영역에는 지금 각각의 열의 합계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의 열의 합계, 이거의 열의 합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성 검사 규칙 가서 사용자 지정 갑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수식을 작성을 했는데 이쪽을 찍었을 때는 이거의 수식이 100%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일단 sum 함수를 쓰라 했고 sum 지금 각각의 열이기 때문에 이것만 잡을게요. 자, 근데 이대로 복사를 하면 이 셀을 찍게 되면 이게 상대 참조이기 때문에 행이 이동할 거예요. 그래서 이 행은 항상 5, 6, 7, 8, 90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F4를 빵, 빵. 일단
근데 원래 이렇게 그냥 이렇게 끝이에요. 지금 열 고정을 하게 되면 이 열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D 이거 5행과 10행을 고정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셀을 찍어도 5행과 10행은 안 바뀌고 D열상에서 하니까 이 수식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셀을 찍게 되면 이게 D가 상대 찬조기 때문에 오른쪽 2열이죠. 그럼 2열로 바뀌는 거예요. 그 값이 100% 이렇게. 네. 그리고 설명 메시지에 대한 값은 없고 그냥 오류 메시지만 있네. 그죠? 그러면 오류 메시지가 지금 요거고 제목이 다시 입력하세요고 네. 열의 합계가 100%를 넘지 않게 입력해 주세요. 오타 안 나게 띄어쓰기 정확하게. 그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100%를 써볼게요. 그럼 이렇게 뜨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수식을 확인해 보면 지금 이 셀을 아무 셀을 찍어도 이 수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셀을 찍어도 이 수식이 그대로 나와야지 제대로 한 거예요. 알겠죠? 자, 매크로 D열 이 열 값을 100만 이상이면 빨강색으로 도형 뒤에 숫자, 10만 이상 100만 미만이면 파란색으로 도형 뒤에 숫자, 나머지는 숫자만 표시하는데 숫자는 모두 천 단위 절사해서 표시하시오 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 찍고 개발도구 매크로 기록. 자, 매크로 이름은 숫자 서식. 네, 어느 영역? D4부터 D33 영역에다가 컨트롤 1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 갑니다. 첫 번째 조건 딴딴딴 100만 이상이면 빨강색으로 네, 요거죠. 요거고 숫자가 천 단위 구분기호가 없이 그냥 숫자 뒤에 천 단위가 절사가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고 그 다음에 10만 이상 100만 미만 100만 이상이 앞에 잡혔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은 100만 미만입니다. 그래서 10만 이상만 쓰면 돼요. 100000 이면 파랑으로 하고 이번에는 이 도형 뒤에 숫자를 뒤에 천 단위 절사하고 나머지는 숫자만 표시하는데 역시 천 단위 절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문자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해제. 자, 그 다음에 기록 중지. 삽입 일러스트레이션 도형 기본 도형의 사각형 빗면을 가지고 J3부터 J4 영역에다가 삽입 도형 기본 도형의 빗면. 자, 빗면은 요거예요. 자, 그 다음에 Alt키 누르고 딴. 그리고 요거 딱 맞춰주고. 자, 도형이 왜 글씨를 쓰나요? 쓰네. 숫자 서식 쓰고 매크로가 적용이 되려면 여기서 오른쪽 바로 가기 매크로 지정 가서 숫자 서식 확인. 이렇게. 자, 이번에는요. H4에서 H33 영역에 대해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할 건데 채우기 매크로네요. 자, 매크로 이름은 채우기. H4부터 H33 영역에다가 컨트롤 1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 갑니다. 자, 도형으로 채우는 거죠. 15 이상이면 숫자 앞에 하트. 근데 숫자 앞에 하트를 넣는 게 아니라 하트로 채우기예요. 그럼 채우기 표시. 그럼 하트를 바로 넣으면 되겠죠. 하트. 그 다음에 숫자. 그럼 숫자 앞에 하트로 채워지고. 네. 근데 전체 색상을 빨간색으로 하래요. 지금 지시사항이 친절하진 않네요. 제가 만들었지만. 자, 두 번째는요. 15 미만 1 이상이야. 그럼 1 이상부터 쓰면 되고. 자, 이거는 파랑이에요. 파랑. 근데 숫자 앞을 별로 채우래. 별별 하면은 별 뒤에 있는 별로 채워지는 거고 숫자.
그 다음에 0이면 자 0을 안 씁니다. 세 번째는 안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검정이에요. 검정. 그리고 확인을 글씨를 쓰래. 확인. 아이고. 이렇게. 네, 이것도 문자가 없어서 숫자로 구분이 되고요. 일단은 별이 이걸 뒤에 걸로 반복이 되는 거라서 별 뒤에 별 바로 쓰면 이걸로 반복이 됩니다. 확인. 그러면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죠. 그 다음에 콕 기록 중지. 자, 그 다음에 K3 K4 영역에 대해서 삽입 기본 도형에 웃는 얼굴 자 찍고 Alt키 누르고 지금 이게 제가 이 버튼을 지금 튕겨갖고 아마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얘를 맞춰주시면 돼요. Alt키 누르고 이렇게 알겠죠? 자 웃는 얼굴은 텍스트를 입력을 하나요? 입력 안 해요. 그냥 오른쪽 바로가기 바로 누르시고 매크로 지정 가서 채우기 선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차트. 네,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계속 새로운 기능들을 배우고 계실 텐데요. 이런 기능들이 시험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능 하나하나를 다음에 응용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차트를 만들 거고 데이터 범위를 수정을 할 건데 차트 디자인 선택할게요. 자, 여기다가 어떤 데이터를 할 거냐면 목적지별로 운항비와 체류일이 표시되게 지금 보니까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럼 데이터 선택을 가면 엄청나네. 그죠? 엄청나요. 지금 목적지별로 운항비와 체류일이 표시가 돼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 전체 범위 이걸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수정하시면 돼요. 데이터 범위에서. 어떻게? 목적지별로 운항비와 체류일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잡았냐면 다시 여기를 지우시고 처음에 목적지를 필드 이름까지 넣어야지 목적지가 들어가는 거니까 드래그 컨트롤 키 누르고 운항비 드래그 계속 컨트롤 키 누르고 있습니다. 체류일 드래그 그럼 다 들어가요. 알겠죠? 확인. 그러면 이렇게 값이 들어갑니다. 네, 지금 범례 이름을 C3과 23셀의 값을 연동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범위를 이렇게 넣고 갔더니 이걸 클릭을 하고 편집을 누르면 지금 이렇게 C3셀이 연결이 돼 있고 여기도 23셀이 연결이 돼 있죠. 사실은 여기서 하나씩 해서 데이터 범위 넣고 지금 데이터 범위 넣어줬죠. 그러니까 여기도 편집 누르고 이 범위를 넣고 가로축 그 다음에 여기서도 범위 넣고 이런 식으로 넣어도 됩니다. 네, 그거 보여드릴게요. 네, 처음부터 여기 범위를 이 범위를 넣고 가로 항목이죠. 가로 항목에 범위 넣고 여기는 운항비와 체류일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체류일 들어가서 체류일 제목 들어가 있죠. 그럼 여기 데이터 영역 제대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 하나를 더 추가를 하시고 운항비 넣고 여기 운항비 값을 넣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지금 하나를 더 넣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라졌는데 확인 누르고 다시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네. 운항비 계열. 지금 근데 범례가 없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범례는 나중에 추가를 하고 일단 데이터가 안 보이니까 임의 데이터를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계열을 차트 종류를 바꿀 거예요. 어떤 계열이든 간에. 자, 운항비 계열을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을 하고 보조축으로 바꾸래요. 그 다음에 확인. 이렇게. 그 다음에 기본 세로 갑축. 이게 기본 세로 갑축이거든요. 기본 세로 갑축은 그림을 참조해라. 자, 일단 더블 클릭 가서 서식을 띄워놓고 자, 어떻게 됐죠? 거꾸로. 그죠? 값이 여기 값이 거꾸로 돼 있어요. 값이 거꾸로 됐는데 이거는 아래에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이것까지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 가로축을 25라는 숫자 옆으로 보내려면 축의 최대값을 하면 이 가로축이
이 축에서 가장 큰 값 옆에 붙게 돼요. 알겠죠? 이 축의 최대값, 이 가로축 교차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축을 말해요. 그럼 이 축이 기준이 자동하면 이렇게 방금 값을 거꾸로 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축값 하면은 만약에 10이란 데이터에 붙어 있어. 그럼 10을 쓰면 이 가로축이 10 옆에 붙을 거예요. 근데 25 옆에 와 있기 때문에 축의 최대값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보조 세로값축은 기본 단위를 100만으로 해. 기본이 지금 50만이에요. 그러면 지우고 5만 지우고 10을 쓰면 됩니다. 그럼 100만 단위가 됩니다. 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수로 표시가 돼요. 이게 뭐냐면 1 뒤에 동그라미가 6개가 있어. 100만이야 라는 얘기예요. 자, 기본 가로 주 눈금선 이거예요. 선택하시고 딜리트를 눌러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눈금선 가서 주 가로 선택이 되어 있는 걸 해제하시면 됩니다. 자, 체류일. 지금 체류일이 지금 그림상으로는 뭔지 모르겠지만 정답 그림을 보면 이게 체류일이거든요. 지금 범례가 없어서, 그죠? 체류일에 겹치기. 그럼 요거 누르시고 계열 겹치기를 0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간격 너비는 10으로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체류일 계열. 지금 체류일 계열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꽃을 이용해서, 자, 꽃은 어디서 갖고 올 거냐면 지금 여기다 채우기를 할 거예요. 그럼 여기 가서 채우기 갑니다. 그러면 이 꽃은 꽃.jpg라는 거는 지금 OA 폴더 안에 있는 꽃을 말하고요. 그러면 여기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누르고 삽입을 눌러줘요. 자, 그럼 파일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C 드라이브 OA 폴더에 들어가 있고, 그럼 꽃 이 그림을 이렇게. 자, 근데 이게 아니죠. 그림상으로 안 맞잖아. 그럼 다음 배율에 맞게 쌓기를 누르고 단위를 5로 만들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예쁜 꽃이 채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 지금 테이블이 없어요. 그러면은 추가를 해야죠. 데이터 테이블을 할 건데 범례 표지가 있거든요. 체류일 운항비 옆에 그림이 범례 표지예요. 그럼 범례 표지 포함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색깔이 다르죠. 자, 근데 이 문제에서 색깔을 지정하는 게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건 그대로 두면 돼. 아시겠죠? 지금 이 색깔은 지금 기본 테마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여기 페이지 레이아웃 보면 지금 테마가 있어요. 지금 오피스 테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체가 어떤 순서에 따라서 하느냐에 따라서 색깔들이 자동으로 막 바뀝니다. 그래서 색깔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차트는 끝. 네, 그 다음에 네, 티켓 예약. 자, 개발 도구 가서 디자인 모드. 자, 이거를 디자인 모드를 눌러도 이게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디를 가야 되냐면 지금 매크로 보안을 갑니다. 그 다음에 액티브 X 설정에서 이 맨 마지막에 선택이 안 된 경우에 그렇거든요. 이걸 선택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보안이 강화가 되면 그게 선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보안을 좀 해제를 한 다음에 이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매크로기 때문에 매크로와 연결된 기능이라서. 자, 일단 디자인 모드 티켓 예약을 누르시고, 네, 이거는 X를 누르고 티켓 예약을 클릭을 하면 티켓 예약 폼을 띄워 쇼. 그 다음에 이렇게 뜰 거예요. 알겠죠? 자, 초기화될, 이게 초기화면이에요. 초기화된 경우에 CMB 자석 구분에는 이 자석 구분 이 목록을 넣고, 그 다음에 목적지에는 뉴욕, 런던, 제주, 뉴질랜드를 표시하세요 했는데 목적지랑 다르네요. 그러면 직접 입력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txt 날짜는 현재 날짜를 표시하고 컨트롤은 비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폼 표시 후 커서가 txt 이름에서 깜빡깜빡 하도록 해 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지금 아마 날짜에 되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걸로 해줘 란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초기화를 시키기 위해서 티켓 예약 더블 클릭 가서, 자, 그러면은 이거를 빈 공백을 더블 클릭하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이니셜라이즈 갑니다. 이렇게.
자, initialize 가면 초기화 가면 CMB 좌석 부분 네 행 원본 row source.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arrow만 외우셔도 row source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J5부터 J7 영역을 놓고 그 다음에 CMB 목적지는 직접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럼 항목을 추가하는 거죠. 그럼 add 아이템이 항목을 추가하는 거죠. add 아이템은 는이 아니고 띄어쓰기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뉴욕. 자, 귀찮으니까 런던, 제주, 뉴질랜드를 그냥 다 입력을 하겠습니다. 복사했고 3개죠. 딴딴딴 런던, 제주, 뉴질랜드. 네. 그 다음에 txt 날짜는 현재 날짜가 표시가 되게 하고 근데 txt 날짜는 비활성해. 이제 비활성화는 이제 알겠죠? enabled도 이거 enabled도 true가 활성화인데 비활성화는 false예요. 그러면 비활성화가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폼 표시 후 txt 이름에 커서가 가도록 해 라는 얘기는 set focus를 하면 set focus 지금 이건 액세스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set focus 포커스가 커서를 이동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초기화가 됐어요.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름에 깜빡깜빡 비활성화 됐어. 그 다음에 목록 들어왔고 목록 들어왔어. 알겠죠? 자, 확인 완료 보류인데 완료를 누르면 완료 OPT 보류를 누르면 보류를 작성을 하고 이거 LBL 시간 LBL 시간은 이 레이블인데 레이블을 더블 클릭하면 이 TX 시간의 현재 시각이 표시가 되도록 작성을 할 거고요. 작성된 데이터는 워크시트에 작성된 기존 데이터와 동일하게 이거 시간 설정이 돼 있고 이건 날짜 표시고 이건 숫자 표시네요. 그죠? 그 다음에 주어진 함수가 if time value cdate value 함수가 썼어요. 제가 다른 강의에서 value랑 cdate를 이미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용해서 시간도 표시하고 날짜도 표시하고 숫자도 표시해라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요 컨트롤 이름 확인할게요. txt 날짜, txt 이름, txt 시간, txt 여행 일수. 자, 더블 클릭. 자, 뭐부터 해야 되죠? 5행까지 입력이 됐는데 나는 6행부터 입력을 해야지 라는 행에 대한 변수.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 여기 B3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3부터 시작해. 3 플러스 range B3 점 colon region 점 rows 점 count. 자, 이거는 제가 이걸 외우는 것보다 점 누르면 바로 뜨잖아요. 그러니까 활성화된 영역이라는 의미, current region이거든요. 그것만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행들, rows, count, 개수를 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할 거야? B열의 날짜가 넣을 거죠. B6, 이 6은 이 I고, B는 2열이고, 그죠? 그럼 cells, I, 2 그러면은 티켓 날짜 입력하는 곳이 되고 txt 날짜 넣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복사 컨트롤 C 딴딴딴딴딴딴 그리고 숫자 열 번호 바꿔주시고 네, 두 번째는 이름. 자, 여기가 시간. 그 다음에 이 확인은요, OPT에 따라서, if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완료랑 보류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인 완료 쓸게요. 그 다음에 여행 일수는 txt 여행 일수예요. 그래서 일수 넣고, 그 다음에 좌석 구분은 이 CMB 좌석 구분이 들어갈 거고, 목적지도 CMB 목적지가 들어갈 거고
이 CMB 목적지를 아무 생각 없이 TXT 목적지로 하면은 지금 못 찾겠죠. 지금 CMB 목적지를 넣었거든요. 자, 그러면 기본 세팅이 됐어요. 이제 문제를 뭐 하나씩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TXT 날짜인데 날짜 이대로 쓰면은 문자처럼 취급이 되기 때문에 왼쪽 맞춤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점해서 value를 넣는 걸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점 value가 아니라 cDate 함수를 줬습니다. cDate 함수는 이렇게 문자인 날짜를 숫자인 날짜로 변경해주는 함수예요. 알겠죠? 자, 시간. 자, 시간은요. 지금 타임 현재 시간을 표시해서 요렇게 표시할 거예요. 자, 근데 시간을 지금 우리가 주어진 함수가 뭐냐면 타임 밸류를 줬어요. 타임 밸류도 cDate 같은 함수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txt 시간은 txt가 붙으면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처럼 취급이 되는데 얘가 시간이 되려면 숫자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숫자로 바꿔주는 함수가 타임 밸류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는 서식이 이미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으로 바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완료 보류는 어떻게 바뀌냐면 OPT 완료와 OPT 보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OPT 완료가 선택이 된 경우에 완료고 그 다음에 보류가 선택. 그럼 아니야. 지금 뭐죠? 완료가 아니야? 이런 거죠. else가 되는 거죠. 면 보류가 되는 거예요. 보류. 그 다음에 if문이 끝났고 endif. 그러면 일단 완료 거기까지 됐습니다. 자, txt 여행 일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문자인 숫자를 숫자로 바꿔주는 거는 value 함수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함수를 안 줬으면 뒤에 점 value만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MB 자석 구분, CMB 목적지. 자, 그러면은 지금 주어진 문제를 다 한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종료 버튼. 네, CMD 닫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폼을 종료를 먼저 하네. unload비를 먼저 하고요. 메시지 박스를 띄울 거예요. 자, 메시지 박스가 만약에 목적지가 뉴욕이고 좌석 구분이 일반석이면 뉴욕행 일반석으로 예약합니다. 그리고 티켓 예약 확인이라는 메시지 박스가 뜨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메시지 박스. 자, 뉴욕행은 뉴욕이란 거는 CMB 목적지죠. 그럼 CMB 목적지를 띄우면 뉴욕이란 말이 나타날 거고요. 근데 그 다음에 행이 나와야 돼. 그러면 문자이기 때문에 행 이렇게 돼요. 자, 띄어쓰기 하시고 자, 이번에는 일반석은 CMB 좌석 구분이에요. 그러면 일반석이 됩니다. 거기다가 예약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쉼표. 이거는 확인이니까 생략. 그 다음에 타이틀은 티켓 예약 확인이라는 글자예요. 이렇게 메시지 박스 뜨고 또 다음 메시지 박스는 네, 현재 접수 인원은 1명입니다. 자, 1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거죠. 지금 요거 range b3 current region rows count b3과 연결된 이 3이란 값에서 1이 나오려면 이 값 빼기 1을 하면 1이 나오겠죠. 지금 이 의미가 이거거든요. 3개. 그럼 3이야. 근데 한 개가 나와야 돼. 1명이니까. 그죠? 그럼 2를 빼야지 1명이 되는 거죠. 그럼 뭐냐면 지금 이 값을 그대로 넣고 그러면 이게 3이고 거기다 2를 빼면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명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쉼표 접수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좀 뭔가 제가 복잡한 것만 계속 넣은 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프로시저 부분에서도 좀 어려운 유형들만 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응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 인원수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 했던 이 여기에서 갖고 오는 거고 i를 갖고 올 수는 없어요. 이게 이 구분선이라는 얘기는 영역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같은 영역에서는 i 빼게 해갖고 개수를 세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LBL 시간 레이블을 더블 클릭하면 이랬어요. 자, LBL 시간이 이거거든요.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 얘를 더블 클릭 들어갈게요. 자, 더블 클릭 들어가면 LBL을 클릭했어. 그러면 여기서 더블 클릭 모드로 갑니다.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txt 시간에 현재 시간이 표시가 되게 해. 타임. 네, 이거예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났고, 자, 보겠습니다. 현재 날짜가 표시가 됐고, 이름 홍길동. 이름을 제가 이름을 안 바꿨네. 네, 뭐 어쩔 수 없죠. 로제. 지금 여러분들은 로제로 보일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완료. 뭐 보류하셔도 돼요. 시간은 얘를 더블 클릭하면 현재 시간이 표시가 되는 거고, 여행 일수 5일, 좌석 구분, 일반석, 런던, 예약 누르면 이렇게. 알겠죠? 닫기. 그러면 런던행 일반행으로 예약합니다. 딱 누르면 지금 현재 접수 인원은 지금 2명이죠? 2명입니다가 뜨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지우고.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네. 오늘 또 새로운 내용 많이 배웠을 거고요. 지금 주어진 문제만 충분히 이해를 하셔도 어려운 문제까지 다 푸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커미조와 가연쌤 채널에 오면은요. 기본 재생 목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엑셀, 액세스 나눠지고 계산 작업 컬이 나눠진 재생 목록이 있는데 그걸로 활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내용들은 멤버십 강의에서 제공을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